밍아밍 안녕하세요. 민지입니다. 6월 모의고사 평가 보셨습니까? 어떻게 잘 보셨나요? 고3 국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굉장히 평이했어요. EBS 연계도 많이 됐었고 기출문제에 나왔던 작가나 작품이 그대로 등장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6월 모평을 치르고 나면 이제 실전 감각을 기르기 위해서 고3분들은 이제 기출문제를 또 돌리실 건데 기출 모의고사 한 해를 풀어서 점수를 잘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수능 때 좋은 점수를 맞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오늘은 문학 기출 문제를 효율 100%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지 채널. 첫 번째, 문제 유형 파악하기. 제가 비교적 시간이 넉넉한 고등학교 1, 2학년들한테는 문학작품 개수를 많이 강조를 합니다. 일단 많이 봐라 하는데 시간이 없는 고3들에게는 딱 하나, 문제 유형을 강조합니다. 사실 수능 국어에서 특히 문학은 더욱 물어보는 내용이 뻔합니다. 시는 보통 여러 작품을 묶어서 그 시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 것, 표현상의 특징, 화자의 정서, 식구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요. 소설이나 극 같은 산문은 내용과 인물 특성이 파악이 됐는지, 이야기 전개 방식, 복이라는 외적 중고를 통한 감상 등등등 이거를 베이스로 깔고 그 위에서 뭐 지지고 볶든 더 어렵게 하든 쉽게 하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요. 기출을 많이 풀면 문제 유형을 파악할 수 있고 문제 유형을 파악할 수 있게 되면 지문을 읽을 때부터 그 부분에 집중해서 읽을 수가 있어요. 뭐 문학 지문 읽기 전에 문제부터 읽는 애들 많아. 문제부터 읽는 애들 많은데 기출문제로 연습이 많이 된 친구들은 그렇게 할 이유조차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일단 지문 속에서 내가 찾아야 될 것이 보이는데 문제를 지문 읽기 전에 한 번, 읽고 나서 한 번 이렇게 총 2번 읽을 필요가 없게 되면서 결국 시간 단축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통해서 문제 유형을 많이 파악을 해놓는 게 중요한데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하기보다는 채점하는 단계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문제를 풀 때는 그 순간에 집중을 하시고 채점을 하고 나서 편하게 이 문제가 이걸 물어보는 문제였구나. 출제자의 의도가 이렇게 드러났구나. 요거를 파악하시면 돼요. 이렇게 문제를 풀고 나서도 꼼꼼히 체크를 하게 되시면 이게 숙달이 돼서 이후에 지문을 읽을 때 자연스럽게 어떤 부분에 중심을 두고 읽어야 되는지 어느 부분이 시험에 나올지를 알게 됩니다. 이제 물론 평가원에서 제공하는 해설지에도 이 문제 유형이 제시되어 있지만 유형만 제시될 뿐이지 자세한 해설이나 출제자의 의도까지는 드러나 있지 않거든요. 평가원 해설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해설이 잘 돼 있는 기출문제집을 하나 구해보시면 확실히 도움이 될 겁니다. 좋은 해설집의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이거는 이제 비상교육에서 나온 풀수록 수능 기출문제집이라고 하는 기출문제인데 여기에 이제 해설만 2번이에요. 해설만 2번. 제가 방금 강조한 문제의 유형도 여기 나와 있고요. 그때 당시 수험생들이 선지를 선택한 비율, 선지가 답이 되는 핵심적인 이유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는 매력적인 오답 칸으로 따로 빼서 출제자가 이 문제를 어떻게 헷갈리게 만들었는지 이것까지 캐치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해설집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민지 채널. 두 번째, 제목부터 읽기. 평가원 지문의 하단에는 항상 작가와 작품 이름이 나옵니다. 이걸 먼저 파악하시면 작품의 핵심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핵심 정보를 파악을 하면 더 쉽게 지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바로 이 기출문제집에 있는 2020 수능 작품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첫 구절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동력 두던 밖에 크나큰 넓은 들에 이렇게 어떤 얘기를 하는지 모르고 들어가면 아예 읽는데 구절이나 내용이 감이 안 잡히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이때 작가와 작품 이름을 살짝 보는 걸 권장합니다. 시선 1초만 옮기면 돼. 1초도 아니야. 0.5초. 딱 이렇게 시선을 옮겨서 작가와 작품 이름을 봤더니 신계영, 월선원, 16경가래요. 이제 만약 자기가 아는 작가와 작품이다? 그럼 완전 땡큐고 내가 모르는 작가와 작품이더라도 괜찮아. 우리는 이 작품의 제목을 통해 월, 달, 월, 달과 관련된 노래겠구나. 유추하고 이 작품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이 작품의 내용은 달밤, 자연 속에서의 즐거움을 노래한 시였습니다. 하나 더 봐보겠습니다.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와 어디로 불려가는 것일까? 진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죠? 그런데 이 작품은 시이기 때문에 화자의 태도나 상황이 가장 중요해요. 이게 또 시험 문제 나올 거고 저 있잖아요. 이거 시 다 안 읽어도 화자의 태도나 상황 감이 옵니다. 이 화자 분명 되게 반성적인 사람일 거야. 왜? 1초만 시선 옮겨서 작가랑
작품 제목 봐요. 윤동주잖아, 윤동주. 우리가 윤동주 어떤 사람이죠? 속죄양 의식, 반성, 지식인으로서의 고뇌. 이게 키워드인 시인이잖아요. 지금 13번 봅시다. 문제 13번 볼게요. 우리의 예상대로 지금 화자의 태도 물어보고 있습니다. 13번 정답 4번이거든요. 4번에 뭐라 돼 있어요? 반성적 자세 드러났다고 하잖아요. 저희가 방금 작가 이름을 보고 예측한 정보가 답을 찾는데 어느 정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어요. 물론 작가 이름과 작품 이름만으로 문제를 풀 수는 없어. 그래서도 안 되고, 하지만 이 정보가 어떤 보너스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이드라인의 기능을 조금은 수행한다라고 하는 점. 이 힌트를 얻는 방법은 기출문제를 통해서 꾸준히 연습을 해주시면 수능에서도 감을 찾기가 쉽겠죠. 민지 채널. 세 번째, 시간 재기입니다. 자, 기출문제를 푸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전인 수능이랑 가장 가까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통해서 실전 연습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무조건 기출문제를 통해 평소에도 시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선생님, 저는 시간을 안 재고 푸는데 시간이 부족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무조건 시간 관리 하셔야 돼요. 수능 때 가면은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 식은땀이 막 나. 그러다가 내가 생전 안 찍어본 국어 모의고사 문제를 수능날에 시간이 부족해서 정신없이 찍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내가 국어 모의고사만 풀면 항상 시간이 부족한데 도대체 어느 파트에서 내가 헤매고 있는지 모르겠다. 고민이신 분들은 파트별로 시간을 재서 객관적으로 자기 상황을 파악해야 돼요. 기출은 실전처럼 실전은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꼭 이 시간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시간 관리가 조금 안 되시는 분들은 이 풀수록 문학 문제집을 추천드리는데, 이 문제집에는 회당 그리고 문제당 적정 시간을 표기해 놓아서 내 문학 파트 시간이 적절한지 아니면 오래 걸리는 편인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민지 채널. 그래서 이 문학 기출 문제를 얼마 주기로 풀어내느냐 라고 한다면 솔직히 저는 이거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람마다 잘하는 과목이 다르고 해왔던 공부량이 다르니까. 그러나 이제 제가 제시하는 거는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문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최소 일주일에 한 번, 문학이 어려운 친구들은 최소 일주일에 3번에서 5번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풀수록 기출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1회당 20분에서 30분이면 다 풀 수 있는 분량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집을 한번 참고를 하셔서 많은 시간을 써야 된다는 강박을 버리시고 조금씩 꾸준히 자주 공부를 하는 게 국어에서의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지 채널. 기출문제는 가장 양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허투루 풀면 안 된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효율적으로 푸는 방법, 문학을 위주로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예시로 보여드린 풀수록 기출문제 문학은 해설이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답 정리하는 공부법, 지문 구조도, 지문 분석 이런 것들이 굉장히 꼼꼼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기출문제들을 30일 분량으로 적절히 분배를 해놨기 때문에 한 달 만에 기출문제집을 끝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풀수록 기출문제집의 플랜을 따라가면 30일 만에 끝낼 수가 있는 거죠. 기출은 안 봤는데 수능이 코앞이다 라고 부담감을 느끼시는 고3분들에게 더욱 추천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바라는 성적 얻기를 바라고요. 부족한 부분을 채워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편안하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지가 이룰 수 있는 가장 작은 기적, 민기적. 여러분이 이룰 수 있는 가장 작은 기적, 민구도.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유용하거나 유용하지 않은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민빠. 안녕.